안녕하세요.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요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또 반박하실 내용이라든가 참고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전액관리제, 즉 월급제인데요. 이 전액관리제 아주 훌륭하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대부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높은 기준금과 초과 수익분에 관련돼서 회사와 나눠 갖는 뭐 30대 70, 이제 40대 60, 그러니까 6대4, 7대3 이렇게 나눠 갖는 이런 제도 때문에 우리 기사님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산학금제일 때보다도 똑같은 금액을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산학금제보다 전액관리제 했을 때 수익이 더 작으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액관리제, 이 엄청나게 좋은 전액관리제가 진작부터 실행을 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실행하고 있어야 해요. 이게 또 1차 걸렸을 때는 위반 시에는 500만원, 뭐 2차는 1000만원, 뭐 3차는 이 감차 명령까지, 이 택시 면허를 죽일 수까지 있는 그렇게 무서운 또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지고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회사들은 산학금제를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변형된 산학금제로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기준금, 또 초과 수익금에 관련돼서는 회사와 나눠 갖는 이러한 제도들 때문에 우리 기사들이 수입이 더 감소가 되고, 또한 거리두기 제한 때는 또 승객이 감소가 됐죠. 그래서 산학금, 이 기준금을 채우기 못해서 그만둔 회사, 우리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이 변형된 산학금제, 기준금제,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이 서울시, 그 다음에 뭐 특별시, 직할시, 뭐 경기도청, 하여튼 이 관리 감독해야 할 관할지청들이 이것을 묵인해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악화되고 우리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법인택시 기사들도 안정적인 수입으로 안정적이게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새로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 이 시행 요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거고요.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 이하 전액관리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관할지청이라 하면 이제 특별시장, 강역시장 또는 도지사입니다. 이 도지사가 각 시에 또 이임을 줬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제 포함하는 거고요. 이 전액관리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기사들이 이 운송비, 택시비를 받은 대가로 이 택시비들을 모든 현금 포함 카드를 회사에다가 다 납부하는 것을 전액관리제라고 하고, 회사는 또 이것을 모두 받아야지만 그게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액관리제,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는 운송 수익금 전액을 우리 운수 종사자의 근무 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를, 이것도 위반 행위고요. 뭐 다음날 받는다든가 다다음날 받는다든가, 그러니까는 일 끝나고 매일같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것을 회사에다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유비, 세차비, 차량 수리비, 사고 처리비, 이런 것을 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뭐 기타 수익금이나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또 아니면 급여에서 깐다는 행위, 이런 것은 모두 다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회사만 위반 행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사들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 운송 수익금 전액을 오늘 끝나고 회사에다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기사들도 걸리고요. 이 다음에 기준액을 정한 거, 회사와 또 기사 간에 이 기준금을 정해서 우리 기사가 그 금액만 또 지불하는 거, 그 다음에 미터기, 손님을 태우고 나서 뭐 이제 말매다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또
따로 이렇게 이 미터기를 조작하는 것도 자체도 우리 운수 종사자의 위반 행위이면서 이 과태료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액 관리제 위반 행위가 회사만 걸리는 게 아니라 기사 이 모두 그러니까 운송 수익금의 전액을 수납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 모두를 위반 행위자로 보고 그 다음에 고장난 미터기라든가 이런 것을 또 끌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도 기사나 회사나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액관리제의 위반 행위자는 기사와 회사 모두 포함이 되고 1차적으로 걸렸을 때 기사는 50만원, 회사는 500만원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할관청은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이 전액관리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할관청은 전액관리제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를 점검해야 하고요. 관할관청은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등 택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도록 택시 불법 행위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2002년에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관할관청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할관청에서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될 텐데 이것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회사나 기사나 노조에서도 적당한 합의를 봐서 거기에 또 도장을 찍고 지금 이렇게 기준금을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관할관청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돼요. 왜 당신들 이런 거 하지 않았어? 한 번만 일단 처음에 경고할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과태료를 매긴다면은 이것도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어긋난 거라고 보고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해서 당신들 이거 왜 지켜지지 않냐 이렇게 해라. 다음에 걸렸을 때는 과태료를 물겠다. 그 다음에 걸렸을 때는 또 그 이상의 과태료를 물고 그 다음에 면허 취소 처분하겠다. 강경하게 나간다면은 이것을 지키지 않을 회사도 없을 뿐더러 지키지 않는 기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액관리제가 실행이 되지 않는 지금 그 이유가 또 이 회사가 정한 성과에 미달하면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고 월평균 급여는 소정수시간 6시간 40분 기준으로 지난해 120만원 수준에서 190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액관리제를 6시간 정도 근무했을 경우에 200만원이 못 되는 급여를 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송수익금 기준액도 지난해 평균 350만원에서 420만원. 그러니까 보통 지금 뭐 어떤 회사는 500만원 가까이 되는 그런 기준금도 있어요. 회사가 성과금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기사의 기본급 책정을 위한 운송수익금 기준액을 정한 겁니다. 이거 기준금을 정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상여금이나 이 수당에서 삭감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국토부 지침서인데요. 기준액 미달 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불이익 처분 불가. 그 다음에 기존 산학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방식 불가. 성과급여 지급 시 실적에 따른 정액급여 삭감, 상여금 포함입니다. 이거 불가. 성과급여 방식일 경우에도 과도한 실적 기준. 근데 이 과도한 실적이라는데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과도한. 어떻게 이 과도한이라는 내용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정확하게 이것을 관할지청에서 국토부에서 지정해 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액만 높이는 형태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일정액, 연료비, 세차비, 차량 관리비, 운전자에게 정가 금지 이를 명시했고요. 그 다음에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1회 적발 시 과태료 500만원, 2회는 1000만원, 3회 적발 시에는 감찰 명령까지 가능한, 이거 어마어마한 무시한 겁니다. 3차는요. 이 법인 택시회사들이 이 기준금을 책정하는 이유는 사실상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못하신 기사님들보다 똑같이 받아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더 많이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금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 기준금보다 높이 성과를 올렸을 때 그 성과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기사님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금, 그것을 올려야 되는 건데, 그 성과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도 이 30%, 40%를 또 뛰어간다는 것은 이 과도한 책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전액 관리제, 이제 오늘의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액 관리제라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히 전액 관리제가 다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고요. 이 전액 관리제가 물론 이제 불성실한 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퇴출되어야겠죠. 그런 분들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근로시간이 우리가 10시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으로 책정되어 있거나 5시간으로 책정되어 있거나 6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 이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정말로 10시간을 근무했으면 10시간에 관련된 그런 급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240만원, 250만원, 또 많게는 300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10시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을 책정된 금액, 그래서 기준금이 맞춰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액 관리제 실행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근무할 시간, 우리 법인 택시 기사가 근무한 시간을 적정하게 정말로 내가 일한 시간만큼 그런 급여를 받으면 이것은 정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 5시간으로 노사가 합의를 해서 책정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청에서 이거 시에서 이것을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전액 관리제가 실행이 되고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시스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다시 산학금제로 돌아가자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학금제, 솔직하게 이 산학금제는 우리가 법인 택시 기사들이 벌어들이는 이런 수입이 전부 다 세금 탈루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거리두기 제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때 왜 개인 택시는 많이 주면서 법인 택시는 요것밖에 안 주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법인 택시 기사님들 세금도 안 냈잖아요. 이제 정당하게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정당하게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원금 이런 거 있을 때 개인 택시가 받는 만큼 우리도 받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액관리제 실행해야 합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